월급 200만 원 받던 직장에서 적은 월급보다 더 최악이었던 건 하루 9시간 이상 지긋지긋한 회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이 직장 오래 다닐 수 있을까? 이 월급으로 결혼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까? 4년 전에 이런 고민을 했던 제가 지금은 재테크를 통해 10억이 넘는 자산을 갖게 되었고, 이젠 더 이상 미래가 불안하고 막막하기보단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저희 부부가 4년간의 시행착오 끝에 알게 된 신혼 3년 동안 후회 없이 돈 관리할 수 있는 3단계 모두 말씀드릴게요. 재테크 황금기라는 신혼일 때 돈 관리 제대로 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세요. 이것만 해도 맞벌이 부부가 결혼해서 저축을 2배로 늘리는 게 아니라 그 이상 불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서로의 자산 현황 공개하기. 우리 솔직하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3가지 안에 돈이 들어간다. 그럼 일단 배우자와 자산 현황부터 공개하세요. 난 죽어도 통장은 공개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사실 저희 남편도 결혼 전에 빚이 있었거든요. 2천만 원이라는 꽤 큰 돈이었는데 빚을 다 갚은 다음에 저한테 얘기하려고 했대요. 저는 그 당시에 재테크를 막 공부하고 있어서 남자친구를 만날 때마다 돈 얘기를 했는데 그때마다 좀 소극적으로 반응하니까 사정을 몰랐던 저는 속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그 사실을 고백했는데요. 그때 제 반응은 어땠을까요? 왜 이렇게 돈 관리를 못했어? 라고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그럼 빚부터 갚고 다시 모아서 불려나가야겠다 라는 생각만 했어요. 사실 모아둔 돈도 전혀 없고 재테크 공부도 하지 않았다면 그 상황 자체가 막막하기만 했을 텐데 당시엔 얼른 갚고 새로 시작해봐야겠다 라는 생각만 가득했던 것 같아요. 물론 결혼했지만 난 통장까진 공개하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배우자를 미래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팀으로 본다면 생각이 완전 달라질 거예요. 자산 공개는 누가 더 모았네 못 모았네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부부가 함께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한 거니까요. 처음엔 상대의 자산 현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어도 막상 얘기하고 나면 지금 현재 상황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해결책도 찾을 수 있고요. 신뢰를 바탕으로 훨씬 더 계획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요. 만약 나는 자산을 공개하고 싶은데 배우자가 피하려고 한다면 배우자에게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산 공개를 강요하기보단 돈에 대해 편하게 자주 얘기해보세요. 그리고 미래에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 꿈을 위해 어떻게 준비해 나갈지 함께 고민하다 보면 배우자도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부부가 마음을 합쳐서 돈을 관리한다면 잃는 것보다 얻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서로의 자산을 공개했다면 그 다음은 뭘까요? 바로 통장 합치기입니다. 유튜브에서 재테크 관련된 컨텐츠를 보면 100이면 100 다 통장을 합치라고 해요.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냥 금액 정해서 각출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꼭 돈을 합쳐서 관리하라고 하지? 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희가 4년 동안 통장을 합친 후에 관리하면서 느낀 건 결국 이렇게 해야 돈을 정말 빨리 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이 돈을 모으면 저축은 더 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게 되니까요. 내가 충동적으로 사고 싶은 게 생겨도 한 번 더 고민하면서 소비를 줄일 수가 있고요. 모은 돈으로 투자를 할 때도 우리가 어떻게 아껴서 모은 돈인데 라는 생각에 리스크가 큰 곳에 함부로 돈을 넣지 않게 돼요. 근데 말이 쉽지 통장 합치는 거 진짜 어렵잖아요. 대화도 많이 필요하고요. 서로 다르게 관리하던 두 사람이 이제 함께 관리해야 하는데 그동안 해왔던 각자만의 방식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제 주변도 5대5의 비율로 반은 통장을 합치고 반은 각자 관리하더라고요. 그러다 아이를 낳거나 집을 살 때가 되면 자산을 오픈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돈을 가장 많이 모을 수 있는 신혼부부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어려워도 통장을 합치는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만약 나중에 목돈이 필요해서 자산을 공개하게 되면 난 이만큼 모았는데 넌 그동안 뭐 했어?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감정이 상할 수도 있고요. 서로 돈을 모았더라도 필요한 목돈보다 부족해서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어요. 돈 얘기하면 항상 싸운다고 이런 얘기를 회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사실 이건 시간이 갈수록 더 어려워질 거예요. 돈 얘기는 언제 해도 누구에게 해도 쉽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평생 함께할 배우자라면 마음 단단히 먹고 용기 내서 배우자와 함께 통장을 같이 관리해 보자고요. 그럼 이제 통장을 합친 후에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이 돈을 잘 쓰기 위해선 지출 항목을 정해두고 계획에 맞게 썼는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통장을 나눈 후에 매달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거예요. 저희는 저축률을 최소 60% 이상으로 하고 성과급은 다 저축하고 있어요. 듣기만 해도 벌써
막힌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사실 이건 배우자와 정말 대화를 많이 해보고 서로의 저축 성향과 소비 성향을 파악한 후에 여러 차례 조율을 통해 정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알고 보니까 배우자는 여기에 소비를 많이 하네?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나는 저축 목표액을 조금 못 채우더라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배우자는 여기에서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부터 10까지 다 다르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처음에는 좀 답답해도 그냥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조율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맞춰가 보세요. 저희 부부가 월급을 나누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월급이 들어오는 날 남편의 월급은 모두 저축하고요. 제 월급에서 필요한 금액들을 나눠요. 저축, 고정비, 생활비, 개인 용돈과 고정비, 기정기 이렇게 항목을 분류해서 정해진 날에 각각의 통장으로 정해둔 돈을 보내는데요. 자세한 금액은 이전 생활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매달 말일에 모여서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데요. 재무상태표란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우리 집 자산이 계획대로 늘어나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거예요. 가계부처럼 하나하나 어디에 뭘 썼는지 따져보는 게 아니라 계획대로 저축했는지 항목별로 초과해서 예산을 쓰지 않았는지와 같이 큰 틀에서 피드백을 주고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생활비가 매달 초과되고 있다면 그 이유를 알아보고 분기별로 적정 금액을 다시 조정하고 있어요. 사실 처음엔 이 날이 뭔가 숙제 검사하는 날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서로의 의견 차이가 많이 조율돼서 부담도 사라지고 자산이 늘어나는 걸 확인하는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매달 계획을 점검하는 게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으니까 일단 연단위 저축 목표 금액과 적정 소비 금액을 정한 후에 분기별, 반기별로 자산 현황을 체크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올해는 3천만 원 모아보자 라고 목표를 정했으면 3개월이 지난 후에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사실 처음엔 생각처럼 잘 안 될 거예요. 예상치 못한 지출도 많고요. 그런데 배우자와 함께 주기적으로 자산 현황을 체크하다 보면 우리 부부만의 효율적인 돈 관리 노하우와 데이터가 쌓여요. 이쯤 되면 그냥 돈에 좀 더 관심 있고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관리하는 게 낫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매달 또는 분기별로 자산 현황을 체크하는 것만큼은 꼭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 자산이 지금 이렇구나 파악하면서 저축액이나 소비 금액을 점검해 볼 수도 있고요. 다음엔 이 돈을 합쳐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갈 수 있겠다라는 좀 더 먼 미래의 계획도 세울 수가 있어요. 무턱대고 배우자가 이젠 돈을 좀 아껴야 돼 라고 말한다면 이유도 모른 채 기분이 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부부 모두 자산 현황을 알고 있다면 쉽게 납득할 수 있겠죠. 통장을 합치고 나눠 쓰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돈을 함께 모으고 있다는 생각으로 서로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함께 같은 목표를 가지고 미래를 그리다 보면 성취감도 정말 크고요. 부부간의 신뢰도도 높아지니까 자산 현황만큼은 꼭 정기적으로 같이 점검해 보세요. 지금까지 신혼부부의 돈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일단 자산을 공개하고 통장을 합치고 다시 항목별로 정해진 금액을 나눠 쓰면서 매달 관리하는 거였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배우자와 단계별로 함께 해본다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저축할 수 있을 거예요. 설령 통장을 합쳤는데 생각보다 모이는 돈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돈에 대해 터놓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산을 하나 넘으신 거예요. 지금의 월급이나 상황을 고정값으로 생각하지 않고 투자나 부수입을 통해서 늘려나간다면 분명 미래는 지금과 다를 거예요. 저희 부부는 재테크를 공부하면서 서로 어떤 미래를 꿈꾸는지에 대해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요. 우리 부부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무엇을 해야 행복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그려나갈수록 돈을 모을 때 스트레스가 줄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오늘도 저희만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배우자와 돈을 함께 관리하면서 행복한 미래를 그려나가시길 바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